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휴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흐름을 계속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해외 증시 돌아간 거, 다음에 종목 관련된 뉴스들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셧다운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발표 예정이었던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이런 고용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이제 미증시에서는 뭐 베이조스, 솔로몬 이런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존과 골드만삭스 CEO가 뭐 증시 조정, 다음에 AI 버블 이런 단어를 또 사용을 하면서 발언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거 자체가 뭐 엄청난 조정장이 온다, 뭐 버블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취지보다는 그러니까 좋은데 뭐 이런 버블 이야기도 있다 정도 이야기인데 어쨌든 단어가 막 조정 버블 이런 이야기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긴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AI 종목군들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 분산되는 매수세가 분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 관련 MSCI 한국 지수는 0.38%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증시가 열렸다면 아마도 소폭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뭐 해외 증시는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죠. 나스닥은 빠졌고 주요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뭐 나스닥 시장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우는 0.5%지만 S&P 500 지수 0.01% 거의 제자리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I 관련된 종목에서 다른 종목 쪽으로 매수가 분산되면서 지수는 어정쩡했지만 상승 업종은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헬스케어 업종이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유틸리티가 또 1% 넘게 이제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중요한 이슈들은 일단 셧다운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뭐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발표를 못했죠. 이게 조사는 다 돼 있대요. 수치는 나와 있는데 한 명만 근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사람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이제 연기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뭐 미국 언론에 의하면 정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대체 데이터로 참고를 한다. 근데 뭐 ADP 민간 고용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로 볼 때 아마도 미국 고용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 예상치 비슷하게 나와서 예상치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를 10월에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같은 데서도 뭐 9월 FOMC 이후에 미국 경제가 뚜렷하게 나아진 게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10월에도 금리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유명인들의 어떤 발언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아마존 CEO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AI가 산업적으로는 버블 상태다. 그러니까 막 직원 수 되게 적은데도 갑자기 거기에 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약간 버블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진짜 이거 기술력은 진짜다. 향후에 살아남은 기업들, 생존한 기업들 중심으로는 사회에 상당히 큰 혜택을 줄 거다. 그래서 뭐 당장 몇몇 어떤 버블의 어떤 조짐이 있긴 하지만 이 산업 자체는 진짜다. 기술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내년도까지 그 경제는 강할 거다. 그런데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그러니까 1년 후 그 정도 사이, 그 정도 됐을 때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되게 심각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일부 조정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산업적 버블, 다음에 조정 이런 언급을 하니까 조금 긴장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 미국의 자동차사죠. 포드 CEO는 그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뭐 아시아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품을 조달해서 조립을 하는데 이 관세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품목 중에서 수입산 부품도 관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20억 달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국 자동차사라고 해서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도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종목들은 뭐 빅테크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마이너스, 아마존 마이너스, 메타 마이너스, 테슬라 마이너스 이래서 이제 나스닥 시장이 플러스 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라든가 일부 자동차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이제 좀 어쨌든 버티게 해주는 또는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게 주말의 미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뉴스들을 좀 보면 지금 관세 관련해서 이게 이제 위법이다. 1심, 2심에서는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포춘지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무역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이게 안 뒤집힐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믿는 구석이 공화당에서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있는데 이게 이게 일종의 어떤 뭐 진보다 아니면 보수다 이런 걸 떠나서 위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8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공화당이 임명한 판사들도 이거를 뒤집기에는 좀 논리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심 때 현재 그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이거에 따라서 관세,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되게 심각해. 지금 경제가 되게 비상사태야. 이렇게 트럼프가 선언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했고 그게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심에서 위법은 맞는데 10월 14일까지는 일단은 관세는 유효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14일 이후부터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품목 관세를 매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어쨌든 14일 정도 됐을 때 이 뉴스가 한바탕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트럼프가 이 관세를 무기로 뭐 유럽 일본, 요 기사에 이제 우리나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 있어서 하여튼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내는 계기로 활용이 됐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패소를 확정해주면 관세로 받은 것을 오히려 갚아야 된다. 예, 관세 부과한 걸 오히려 갚아야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하나하나 품목별로 관세 부과하는 거는 이제 위법이 아니라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막 바쁘게 이것저것 관세 부과하는 것도 아마 그런 연장선인 것 같다. 우리 이런 식으로 관세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좀 포춘지에 의하면 연내 판결은 날 것 같고 그 판결의 결과는 트럼프의 저 광범위한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는 관세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 강세를 보이게 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나가는 순간을 맞이한 것 같다. 조금씩.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딱 세면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본다고 치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넘겨서 보는 게 일반 컴퓨터라고 치면 양자 컴퓨터는 그냥 둑 하고 왜 손 끝에다 대고 쭉 하고 훑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한번 확 넘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나 되지 실제로는 양자 컴퓨터가 완전히 이제 상용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게 있는데 이게 거의 현실이 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가 막 누적으로 보면 165% 올라가고 막 초강세를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게티 컴퓨팅이 570만 달러 정도 되는 이제 수주를 2건 정도 했는데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하나, 아시아의 어떤 업체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규모가 사실 570만 달러면 엄청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중요한 진전이 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HSBC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권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걸로 거래를 했는데 이거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상업적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군들 막 주가 올라간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막 100%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최근에 그래프가 이제 가파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양자 컴퓨터가 이제 뭐 AI류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두드러지게 더 올라가고 있다. 이유는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오픈 AI하고 이제 한국 관련된 기사가 또 나왔어요. 블룸버그에서. 이건 이제 뭐냐면 오픈 AI하고의 어떤 제휴 이걸 통해서 호재로 작동을 해서 뭐 월 90만 칩의 칩 뭐 이게 사실 실제 공급되는 건 뭐 2029년이 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재료로 삼성전자는 4년 만에 SK하이닉스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수조 달러대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서버, 냉각 시스템, 대규모 전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이게 이제 뭐 미국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트너 기업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뭐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삼성 계열사들,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이런 데를 통해서 해상 부유식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협력하는 걸로 가고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픈 AI하고 이제 한국 남서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공동으로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프리스에서 분석하는 거에 의하면 한국은 이제 오픈 AI 시각에서 핵심 주력 시장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가 사실은 지금 흑자내는 회사가 아니라서 오픈 AI가 정말 저로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이번에 1,000억 달러 지원하는 것도 오픈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일부 좀 논란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걸 어쨌든 그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투자는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셧다운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일부 보도는 트럼프가 역용할 것 같다. 이제 연방 공무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눈에 가시는데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시간을 더 벌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끌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화권 증시, 뭐 중국, 대만 이런 데는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열리는 나라들 이제 반도체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건데, 일단 이제 셧다운 이슈가 지금 대부분 있는데 이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셧다운이 조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셧다운 자체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 넘어가면 이거 물가지표까지 발표가 안 되나 보다 이러면 좀 불안해할 수 있어서 이번 주 어떤 형태가 됐든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AI주가 아직까지는 중심이긴 한데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좀 AI주들 뭐 우리 증시 휴장일 때 뭐 미국 시장, 아시아 증시에서 이 종목군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또 내용을 저도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그냥 뭐 음악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달 보면서 달 타령 이런 거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문 리버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노래가 있죠. 영화에서 나온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들어보시죠. 이렇게 보름달 못 볼 때가 되게 더 많다. 지역별로는 못 보는 데가 더 많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되게 밤에 들으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씩 뭐 원래도 오후 방송에서 올려놓을까 하다가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차트 대신 문리버로 올려놨습니다. 예,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방송은 정상적으로 올려집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